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울 때는 그냥 뜨뜻하게 그냥 붙이면 됩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딱 이마에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마가 뜨뜻하니까 그냥 세상이 다 뜨뜻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로등박이 이 뜨뜻한 기운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했냐면 나는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쑤시지 않는 데가 없어. 근데 병원에 가서 점검해도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모른다 이게야. 그래서 섬유근통 또는 섬유근통 증후군.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쑤시고 통증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살을 칼로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는 거, CRPS라고 해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요 설명드릴 섬유근통 또는 섬유근통 증후군이 있고, 또 동양의학적으로 오늘은 어깨 축지가 아팠다, 오늘은 왼쪽이 아팠다, 내일은 이쪽이 아팠다, 또 그 다음 날은 무릎팍이 아팠다, 그 다음 날은 또 허리통이 아팠다, 이렇게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아픈 게 있어요. 이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아시겠어요? 또 이유 없이 한쪽 부분만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섬유근통 증후군, 요거 매우 복잡한 질환입니다. 이거는 1990년도에 처음 이렇게 발견됐고,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 이걸 섬유근통 또는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몸 중에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19곳이에요. 19곳 중에 11곳에서 압통이 있다면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압통, 그냥 누르면 아픈 통증이 살짝 생기는 거, 마사지 할 때 왜 살짝 이렇게 뭐 만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또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특이하게 압통 부위에 반드시 척추 주변 근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척추 주변, 이건 신장에 관련되어 있고 방광에 관련되어 있고 음양오행상의 수, 이게 하나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근육과 인대의 전환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즉 관절 부위에 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관절 주위에는 근육과 인대가 두 개가 겹으로 돼 있어요. 이 인대는 이 뼈다구가 관절이 탈구되지 않도록 하는 주 임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로 통증이 생긴다 해서 섬유근통이라 이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근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검사 결과로는 이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통증을 느낄 때 동반 증상이 또 있습니다. 동반 증상은 피로, 뭐 아침에 찌뿌둥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멍해요. 두통도 있어요. 하복 통증도 있어요. 우울증도 있어요. 수면 장애도 있어요. 편두통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섬유근통에는 뭐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약을 처방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섬유근통에서는 이 서양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처방하냐면 항우울제, 왜 우울증이 생기니까 항우울제, 항경련제,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인대는 콩팥이 관여하고 근육은 간이 관여합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섬유근통은 그래서 신장과 간이 주 관련된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이제 눈을 동양의학적으로 돌려라 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돌리면 아주 쉽게 원인을 찾고 예방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육에 관련된 것은 간이 관련되어 있고, 심줄, 건, 아킬레스건 같이 이런 그 심줄이 관련된 건 콩팥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척추 주변, 요거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면서 방광과 연관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뼈다구에 관련된 것은 신장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적으로도 이 19곳이 동양의학에서 침 넣는 곳과 뭐 일치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어깨 쭉지 앞쪽, 어깨 쭉지 뒤쪽, 그 다음에 이 팔꿈치, 그 다음에 이 허리, 그 다음에 이 골반, 여기 이 고관절, 무릎팍 안쪽, 이렇게 이런 부분이 주로 19곳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종아리, 그 다음에 턱관절, 명치, 배, 뭐 모가지, 이렇게 여러 군데 이 19곳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팔꿈치 같은 경우 잘 낫지 않아요. 여기만 아프다면 그 뭐 테니스 엘보라고, 테니스라고 생각도 못하고 테니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 테니스 엘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병이 걸렸다라고, 뭐 테니스 자주 쳐서 걸렸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동양의학적으로 이 테니스 엘보는 심장이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단일 통증인 경우는 심장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19곳 중에 11곳에서 압통이 생기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또 여기 무릎팍이 아파. 이건 서양의학적으로 뭐 엑스레이 찍고 빼다고 찍고 다 찍어도 뭐 연골이 뭐 문제되는 것도 없고 근육에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 그건 비위장 기능이 약할 때 무릎 통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비위장이 약하면 무릎팍이 아파요. 그걸 갖다 서양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상세 미상의 관절통이라고 그래. 상세 미상의 무릎 관절통. 그건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비위장 기능이,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비위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무릎 관절통이야. 그것은 뭐 때문에? 신맛을 너무 과식했을 때. 아주 답이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답이 신맛을 줄이는 거야. 그리고 꿀 한 숟갈 퍼먹으면 금방 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찾지 못한 이러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섬유근통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동양의학에 눈을 돌려라. 아시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근육 내 피로물질인 젖산이 누적돼 쌓여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체내 조직의 순환장애입니다. 모세혈관이 근육 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혈전이 누적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모세혈관에 이러한 노폐물 혈전이 쌓인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부항사혈로 인위적으로 몸 안에 나쁜 혈전들을 뽑아내는 부항사혈요법을 병행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가공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즐긴 거야. 그리고 인조, 이 달짝지근한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몸 안이 산성도가 높아지면 다양한 염증이 생겨. 그것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해서 또 들쩍지근한 걸 먹으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공식에서 자연식으로 바꾸자. 그 다음에 무릎팍 밑에는 63개소의
반사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개 반사구를 자극시켜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해결 방법. 자연식 중에 가장 으뜸인 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곳 중에 11곳이 동시다발적으로 통증이 생긴다면 이건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단일 증상이라 할지라도 3개의 장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쭉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가 동시다발적으로 19개 중에 11곳이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오장육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장육부 전체의 문제를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별로 비교해서 어느 곳이 더 심하고 좀 덜한가를 고려해서 생식의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서양의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안 되니까 이것은 동양의학적으로 눈을 돌려서 음식의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삶의 지혜를 가지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항사회를 병행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보조요법을 활용해도 좋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서 63개소의 자극, 이 반사구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자. 그 다음에 반복 운동으로 근육 및 건기능, 힘줄 기능을 향상시켜라.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서양의학적으로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까 뭐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완화시키는 거지. 항우울제, 항경련제, 뭐 그다음에 또 뭐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 진통제를 쓸 거예요. 진통제를 쓰면 쓸수록 여기 신장 기능은 망가집니다. 또 그 약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 기능 역시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 섬유근통 증후군은 영원히 못 고칩니다. 왜?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서 생긴 이 증상에 약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신장과 간을 또 망가뜨리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약을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이 섬유근통은 못 고치고 평생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먹다가 결국 약에 시달리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으로 안 되는 것은 음식으로 고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왜 거기에 자꾸만 집중해서 거기만 고집해서 약 먹다가 죽어가느냐 이게.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고된 생각, 서양의학에 집중하는 이런 편고된 생각, 고장난 생각이고 병든 생각이랬죠. 이걸 좀 열린 생각으로 바꿔라. 동양의학, 대체의학으로 바꾸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맛의 과식입니다. 왜? 인조 단맛을 먹으면 신장과 간이 동시에 망가져요. 그래서 그게 아주 치명타고, 두 번째는 신장이 망가지면 간도 자동적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단맛의 과식이요 짠맛의 부족이 이 섬유근통의 주 원인입니다. 그럼 인조 단맛을 줄이고 짜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생겼던 나쁜 것들은 부항사일로 제거하라.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장육부가 연관된 질환이기 때문에 단일 장기를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섬유근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질환 중에 오장육부가 모두 연관된 질환 중에 하나,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오직 올리원, 이거는 음식의 배합 비율로만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 서양의학적으로 무슨 증후군, 무슨 신드롬 하는 이런 증후군, 이런 것들은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동양의학, 대체의학, 음식에 눈을 돌리는 삶의 지혜를 가지자라고 해서 오늘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 또 섬유근통에 관한 이야기,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해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섬유근통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만이 치유 가능하다. 그중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이 오행생식이 유일한 비법이고 유일하게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유균통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빨리빨리 결정하시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